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정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현대차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누릴까? 이러한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마진율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미국이 칼을 단디 꺼냈죠. 첨단 산업에 폭탄 관세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 때리기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 외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각각 100%, 50%, 25% 정도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산 제품이면 관세를 2배에서 4배로 일괄적으로 인상할 거라고 했고요. 중국은 이제 이에 따라서 불공정 대응으로 이제 단절을 한다, 뭐 많이 뭐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은 대선 앞두고 나서 강경 모드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되어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이 현대차에게 반사이익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값싸고 좀 품질이 어느 정도 보다 이제 현대차의 판매 비중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매출과 이제 수입 부분 쪽에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률, 이러한 부분, 수익성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4년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은 8.7%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40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 나왔습니다. 좀 불필요한 건 제외하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볼게요. 6월 판매 부진이 아쉬웠으나 가격 믹스가 개선이 지속이 되었다. 이 말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믹스에서 가격적으로 흥미가 전년도 대비 11%나 늘었습니다. 가격적으로 수익의 가격적, 영업이익의 가격적인 측면에 데이터가 있었던 곳은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이 세 곳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북미가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미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현대차에 더 많이 팔리겠죠. 안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거기에 더해서 물량까지 된다고 하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2024년도 1분기 파란색이 현대차고요. 분홍색이 일본차 그룹, 일본 쪽이 빅3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2023년 말부터 좀 급격하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2023년 12월쯤에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2024년 1분기 회복을 많이 한 상태고요. 경쟁 업체인 그 일본의 빅3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 상태였고, 하이브리드 쪽이 안 그래도 일본이 대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이때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024년 연말쯤 같이 하락을 했어요. 연말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제일 크지만, 그 외에도 이제 값싼 가격, 중국의 질은 안 낮은데 굉장히 싼 가격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와 일본의 빅3를 좀 많이 위협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조져준다 뭐 이런 분위기로 관세를 새로 한번 때려준다고 하면 현대차의 향후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성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이제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준 지역은 바로 인도죠. 인도 같은 경우 8%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말로 설명드릴게요. 북미가 11%, 그리고 유럽이 2%, 인도가 8% 정도로 가격이 높다.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도 간다. 전기차 신시장으로 또 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 현대차 위주로 봤었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수익성이 좋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완성차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까지 오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전기차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 테슬라는 공장 부지 물색팀을 인도로 보냈고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목표다. 제 영상 HTC 현대 EP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인도랑 협상을 하면서 공장 부지 물색팀을 보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신규 공장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한다. 한마디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세계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한해서 세계 3대 시장이거든요. GM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 GM 외에 타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지금 들어온 테슬라까지 글로벌 완성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 제일 큰 계기를 보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향후 3년 안에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짓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수입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 이상 자동차에 100%의 수입 관세를 매깁니다. 4만 달러 미만 자동차에는 70%를 관세 매기고요.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70%랑 100%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인도 정부가 준다는 게 있거든요. 바로 보조금이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랑 인도 이야기 한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현대랑 그리고 기아는 미리미리 진출을 하고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사 읽어볼게요. 현대차는 연간 82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는 타밀나두주 900억 루피 약 9,87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작년 5월 달에 향후 10년간 3조 2천억을 투자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매년 전기차 배터리 17만 8천 개를 조립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랬던 내연기관 생산 라인들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전문 기업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엑사이드 에너지라고 있는데 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LFP 배터리를 현대차와 기아 생산 거점이 제나이 그리고 아난타프로에 있거든요. 거기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MSN 3원계 배터리만 썼거든요. 이번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LFP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LFP 적용이 잘 된다고 하면 안정성 문제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국내로도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2년도에 일본은 몰아내고 3대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에 등극한 것은 물론 그리고 또 승용차 판매는 전년도 대비 8.2%나 증가했어요. 지금 인도에는 아직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모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은 성장성 그리고 남아있는 판매의 파이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현대차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리 준비를 했고 지금 인도에서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도 시장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미국 시장의 메리트는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쪽 부분이고 인도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출하량이거든요. 출하량이 많이 됐든 안 됐든 혹은 출하량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건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 2024년 1월 달에 지금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든 거 보이시죠?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자료인데 2023년 10월 이때부터 2024년 1월까지 출하량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반등을 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출하량 위주로 한번 봤는데 이 출하량이랑 주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인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좀 그때 주가가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반등을 했죠. 반등한 부분이요. 그 뒤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제가 보여줬던 출하량 한번 다시 볼게요. 2023년 말 크게 상승 갔다가 2024년 1월 되기 직전에 크게 급락을 하죠. 그 뒤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가랑 많이 느낌이 비슷하죠. 결국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주가는 출하량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미국이랑 인도 쪽을 예를 들면서 향후 상승 모멘텀을 볼 겁니다. 그럼 미국의 상승 모멘텀은 바로 딱 그거죠. 좋은 수익이 나는 부분. 11%라는 제일 큰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는 점과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림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있어서 출하량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상승의 모멘텀 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있으면 지금 차를 소유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요. 4명 내지 한 6명. 아직 차를 안 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인도 정부의 목표도 2030년까지 여기서 20% 혹은 30%까지 차를 가질 수 있도록 매수를 키우자는 게 인도 정부의 지금 마인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나중에 출하량이 될 거고요. 결국 출하량의 상승 모멘텀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국과 인도의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딱 그런 느낌이 들죠. 23만 4천 원에서 25만 4천 원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2024년 1월 20일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 급등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현대차의 출하량이 많아져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향후 증시의 흐름을 볼 때 일단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정답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상승 모멘텀은 다름 아닌 미국과 인도 시장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매우 줄어든 거에 비해서 현재 증시 조정은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때만 좀 크게 일어났죠. 그래도 웬만하면 박스권 안에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만 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 보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매집을 했다는 느낌 들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증시 상승을 해왔고 이 외국인들도 지금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현대차의 미래 상승 모멘텀이 보다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 모멘텀은 미국이랑 인도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증시는 양방향성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리스크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의향이 3년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가격이랑 충전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부분이 그 구매 욕구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였었고요.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D 파워에서 조사한 거고 구매 가능성이 있다가 1년 전부터 3포인트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신차 구매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가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1년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JD 파워는 전했고요.
이 중에서 충전소 부족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자들의 52%가 지목해서 가장 큰 제로 지적이 겁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약 40%가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전기차를 이제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직 미흡한 상태고 전기차 부분이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남은 상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리스크라고 한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투자를 한 전기차의 부문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랑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연기관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연기관 반 그리고 차 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연기관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는 내부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내연기관 말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바꿨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양산으로 갈 정도로 전기차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기차의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유럽도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만큼의 횟수가 가능한지를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손익분기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우선은 많은 투자를 했던 전기차 부분에서 만약에 수요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리스크는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까지 해가지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소요, 그리고 아니면 전기차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을 제가 한번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차트 마지막으로 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승 모멘텀은 말씀드렸죠. 미국이랑 인도 쪽이고요. 그리고 하락 모멘텀은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떨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먼저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시에 출하량이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우상향할 확률은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 저의 의견이지 결코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의견을 그냥 참조만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면서 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